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말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이 발끈했고 우리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3박 4일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치고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최윤경 기자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양국의 긍정적 정세 변화를 모르는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실언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시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해합니다.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입력받고 이를 여과 없이 발언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안팎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란 측에도 당연히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측이 서울에서도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근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적이 이란이다라고 했지만 일단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교역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소원해졌지만 우리도 이란의 주요 교역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적 발언이 왜 논란인지 정재윤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국을 서로 우호 관계로 볼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북한처럼 군사적으로 심하게 대치하는 주적 관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동 지도를 보시면 이란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즉 UAE는 전통적으로 사우디와 가깝지만 이란과도 관계를 유지한 실리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자료를 한번 보시죠. 외교부는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간 영토 분쟁이나 종교 갈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적관계라면 외교부가 말한 대로 밀접한 경제 파트너가 되긴 쉽지 않겠죠. 그러니 이란 정부가 이번 발언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을 아크 부대에 가서 한 것도 논란인데요. 마치 파병된 우리 군이 이란을 겨냥한다는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이란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곳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1962년 국교 수립 후 서울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겨났습니다. 2017년까지 한국은 이란의 4대 교역국,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도 사우디 등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이란 석유 판매 대금이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됐다거나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란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등 양국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역 등에서는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대통령의 발언은 수교 60년 된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JTBC 정재윤입니다.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돌발적인 게 많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발언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해야 할 해외 순방 무대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셈입니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지지율 상승의 호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유독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해 6월 첫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타 비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영국 순방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일정이 현지 교통 상황으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 변경은 왕실과 조율했고 장례식엔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최소한 의전에 실패한 것이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갔던 미국 방문. 이때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48초 환담에 그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일본 측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도 국기조차 놓이지 않은 채 30분짜리 약식으로 끝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길엔 MBC 기자만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권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국제 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